현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맛있는 발굴 서울 금광의 이소연입니다.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자연의 맛을 가득 담은 음식부터 분위기 좋은 외식 명소까지 다양한 맛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빛고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죠. 바로 매콤하고 감칠맛이 깊은 생선조림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다채로운 종류의 신선한 생선을 아주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선조림만큼 맛있는 밑반찬으로 집밥이 그리운 이들에게 따뜻함까지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생선조림으로 옛맛을 그대로 지켜온 광주 맛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너무나도 평범한 주택들만 보이는 이 동네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문난 식당을 오늘 찾아갑니다.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하는 식당인데 그렇다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점심 때는 가정식 백반을 이제 주로 많이 찾으시고요. 사장님의 주특기는 그날그날 시장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식 백반. 아침 시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재료로 점심마다 바뀌는 반찬 덕분에 인근 직장인들, 또 주민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죠. 사무실 앞인데 한번 와보고 돼서 계속 맛있어서 쭉 오게 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도 잘 나오고 해서 계속 쭉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잘해주시고 밥이 부족하다기도 한 번씩 더 갖다 주시기도 하고 반찬도 부족함 없이 해드리고 반찬도 맛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메뉴를 항상 알고 챙겨주는 듯한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을 하는 경우 아닌 이상 이 근처에서 업무를 볼 때는 꼭 이 식당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끔 오면 꼭 이 식당을 오거든요. 백반이 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이 맛있어서 여기 올 때마다 이 식당을 들립니다. 그런데 백반 말고도 비장의 메뉴가 있다는데요. 병어조림하고 갈치조림인데요. 병어는 5, 6월 달에 많이 찾고요. 갈치는 365일 손님들이 찾으시고 맛있다고 좋아하시네요. 맛있겠다. 조림에는 꼬사리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꼬사리에다가 감자를 넣거든요. 바닥에 듬뿍 따른 고사리 위에 큼직큼직 감자도 들어가고, 눈동자가 까매야 되고요. 등이 파래야 되고 비닐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비닐이 다 벗겨지고 희부득득하면 그거는 선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국물용 멸치와 팥뿌리, 무, 그리고 다른 재료들로 끓인 육수를 넣고 사장님만의 비법이 담긴 양념에 들어간 병어조림. 적당히 끓은 뒤 담아내면 먹어본 듯하지만 먹을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는 병어조림. 드디어 완성! 병어조림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싱싱한 병어와 정성과 다양한 재료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존재감의 병어조림 등장. 특이하네 또. 자주 찾는 단골 손님들과 인심 좋은 사장님 사이에 오고 가는 훈훈한 덕담은 바로 이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훌륭한 맛의 병어조림 덕분일까요? 이렇게 친절할까 나는 그랬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온 거예요. 너무 맛있네. 최고야 최고. 첫째는 싱싱하고
재료 자체가 다른 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감자 넣는 것은 감자가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여기가 고사리가 특징이네요. 그리고 그 양념 자체가 좀 특이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반찬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은이 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가족이 먹은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그러시대요. 그리고 우리 큰언니가 있는데 목포에서 뭐 조기 같은 거,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뭐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도 식당인가요? 손님들이 대표님, 가득한데요. 아니죠? 지난 5월 창원에서 열린 40여 개 나라 세계 선수들이 참가했던 세계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이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식구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었군요. 수년 전 서울에서 광주로 사격연맹 사무실을 옮긴 이유가 설마 식당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자주 오는 집입니다. 아주 맛있는 집이어가지고 특히 여기 오면 오늘 우리가 병치조림하고 낙지 무침 먹었는데 이 방에 제 아지트여가지고 자주 여기서 모임도 하고 조림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이 아닌 병치조림을 잘 먹었습니다. 골방 단골 손님들답게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자타공인 미식가인데 조금 특별한 맛, 뭐랄까 깊은 손맛이 느껴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병치조림을 제가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고 또 고사리가 정말 또 맛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있어가지고 맛있네요. 낙지 무침도 제가 아까 직접 무쳤는데 너무 맛있고요. 네.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그때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와주시고 지금 오신 손님들 반은 거의 단골이라고 보면 되죠.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병아조림 최고요. 최고예요. 와, 이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에 향수에 젖게 하는 맛까지 가득한 걸 보니까 왜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지 알겠네요. 자,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 이번에는 전북 익산으로 떠나봅니다. 쉽게 지치고 기력이 없는 여름철에는 제철 식재료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름철 바다의 별미하면 국민 생선 우럭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쫄깃하고 또 찰진 식감과 씹을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에 회로도 주로 먹지만 깊고 진한 우럭 특유의 감칠맛을 느껴볼 수 있는 매운탕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각종 자연산 회까지 준비된다면 금상첨화인데요. 전북 익산의 싱싱한 바다의 맛을 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의 신선함을 도심 한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 다양한 종류의 밑반찬이 한 상 가득해 눈이 호강하고 여기에 주인장의 숨겨진 비법으로 쫄깃쫄깃하면서 살아있는 듯한 식감과 감칠맛으로 무장한 화로회 정식이 고객을 기다리는 곳. 깊은 맛이 우러나는 육수와 싱싱한 우럭, 신선한 야채까지 곁들여져 입맛을 당기는 우럭탕까지. 오늘의 메뉴, 회정식과 우럭탕으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북 익산의 화로회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익산시 모현동.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싱싱한 화로차가 광어와 우럭을 실어 나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일반적인 광어에 비해 엄청난 크기의 광어가 싱싱해서 팔팔하게 뛰다 보니 넘쳐날 듯 아슬아슬합니다. 큰 것만 쓰세요. 광어든 농어든 도미든 큰 걸로만. 큰 게 보통 생선은 다 육질이 좋다고 많이 하시죠. 광어는 크면 클수록 육질이 좋기 때문에 주인장은 커다란 광어를 산지에서 매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8호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광어와 우럭을 수족관에 입성시킵니다. 이곳에서는 회를 시키면 메인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초밥을 비롯해 참치회, 회무침, 튀김과 삼합, 꽁치, 조개탕 등 푸짐하게 받아보는 10여 가지가 넘는 밑반찬에 눈이 호강하는데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내 보들보들해서 어떻게 죄송한데요? 저는 옛날 저쪽부터 한 10몇 년 댕겼는데 익산에서 가짓수가 찰로 많아요. 스키다시만 다 먹어도 배불러요. 일단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기본 반찬들부터 푸짐해가지고 이게 메인 메뉴가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다 싶으면 그것도 기본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메인 메뉴 기다리는데 아주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 정말 이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가 나오기도 전에 오리 훈제와 해산물 볶음, 떡갈비, 단호박 등이 밑반찬으로 나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광어회가 등장하면 푸짐한 화로회 정식 한상 완성. 회도 신선하고 맛있고 기본 반찬 많이 나오고 푸짐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디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쫄깃함과 먹었을 때 술이 자꾸 땡기거든요. 이게 밥 안주도 되고 술 안주도 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맛과 향에 푹 빠져 여기저기서 맛에 대한 감탄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화로회 정식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먹을 법이 있어가지고. 화로에 대한 남다른 고집이 있는 주인장 박범수 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은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뜨지 않고 하루에 그 필요한 양만 봉주를 받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소비가 되고 있고 실은요. 광회 써셨는데 써는 거에도 나름대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결에 따라서 잘 썰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그 순간 썰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단면을 여기 바로 좀 썰어줘야 좋은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로회에 이어 이 집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 바로 우럭탕인데요. 밑반찬으로 어느 정도 배가 부를 것도 같은데 방금 끓여낸 우럭탕이 뚝배기의 모습을 드러내자 손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편안하게 마련된 공간이라 그런지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손님들. 살이 차오른 우럭탕에서 손님들은 먼저 국물부터 먹어보는데요. 이 집을 한 20년째 왔는데 20년 다녔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그 맛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맛있게 또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고 있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 대비 또 아주 좋아요. 우럭 지금 막 건져 먹고 막 했는데도 양도 많고 국물도 시원하고 진짜 좋아요. 우럭탕은 역시 그 신선한 재료 아닙니까? 야채 같은 것도 신선하고 또 이 고기도 진짜 살아있는 그 우럭을 직접 잡아서 하기 때문에 고기 육즙 자체도 좋고 육질도 좋고 맛은 진짜 최고 일품입니다. 갓 잡은 싱싱한 우럭이 손님상에 올라가기까지 주인장은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육수 비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PD, 진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내는 비법이 있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같이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끓이는데 뭐 비법 아닌 비법이지만 멸치, 그다음에 디포리, 그다음에 보리새우, 다시마, 그다음에 대파, 무, 또 황태머리를 넣어서 더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푹 끓여서 또 당일 폐기 원칙으로 해서 신선한 육수만 가지고 탕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육수를 끓일 때 들어가는 보리새우와 황태머리 등이 들어간다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잡을 수는 없을 텐데요. 주인장은 맛을 보면서 깊은 맛의 육수를 내기 위해 매번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육수에 빨간 무언가를 넣어서 맛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넣는 건 무엇인가요? 그 육수도 그렇지만은 다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보통 한 3개월 이상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여 가지 정도 그 어떤 천연 재료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다에서 금방 나온 생새우 같은 경우 넣어서 해서 그렇게 20여 가지로 만들어서 석 달 이상 그 숙성을 시켜서 손님상에 내고 있습니다. 살이 차오른 산우럭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손님들은 쫀득쫀득한 살코기를 발라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뒤를 받쳐주니 우럭탕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럭탕이 최고예요. 맛있다. 최고입니다. 일단은 국물이 깊어가지고요. 이제 딱 해장하는데 뭔가 조미료 맛도 안 나고 맛있고, 그다음 또 김치도 좋은 거 써가지고요. 꼭 탕만 먹는, 저는 탕도 좋아하지만 밑반찬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고 해가지고 술도 빨리 깨고 좋은 것 같아요. 여름철 보양식인 해신탕도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이 즐겨 먹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푹 삶은 닭에 전복과 낙지, 새우, 녹두, 키조개 등이 한데 어우러져 몸보신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이는 해신탕이 완성돼 깊이 있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산물과 채소를 양념과 함께 섞어 차가운 얼음에 풍덩 담그면 시원한 물회가 완성됩니다. 해신탕과 물회도 별미 중에 별미인 것 같네요. 푸짐한 양과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손님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화로횟집. 화려한 밑반찬으로 바다의 귀한 손님들과 어울려 한 상 가득 채우고 매일 신선한 화로를 골라 쫄깃하고 살아있는 듯한 식감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주인장.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화로회 정식과 우럭탕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우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우럭탕을 보니까 이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아주 두둑하게 부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푸짐한 회정식과 또 밑반찬들까지 차려지니까 눈으로 한 번, 또 입으로 두 번 즐기는 이식 여행이 되겠네요. 자, 오늘 떠날 마지막 맛발굴 장소는 울산입니다. 지금까지 해산물을 맛봤다면 이번에는 씹고 뜯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안 가득 차는 식감과 또 두께감으로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우대갈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만나볼 우대갈비 맛집. 이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이 훌륭하지만 특별한 초벌 방법으로 우대갈비의 품격을 높였다고 합니다. 고품격 육즙의 진수, 우대갈비의 맛있는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 하는 건데요? 네? 여기 지금 울산의 명소, 일산해수욕장 오면 이런 포즈 한번 취해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국룰. 예? 옷은 또 이렇게 오늘 약간 칼질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이 드레스를 한 벌 쫙 빼입고 와봤습니다. 고급진 데 간다고 또 일부러 또 맞췄구나. 기본이죠. 이런 거 매너라고 해요, 매너.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좋은 곳에 먹을 준비 됐나요? 아침부터 굶고 왔습니다. 아우, 배고파요, 지금. 그럼 빨리 갑시다. 갈까요? 그러면 우아하게 한번 갈게요. 탁 트인 바다와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대왕항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 동구 일산지. 이곳에 오면 고품격 육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대갈비의 통큰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오다가 네네네. 역시 살짝 났어요.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져가지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울산에서 우대갈비 전문점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우대갈비? 예, 예. 오, 우대갈비 말만 들어봤거든요. 우대갈비가 뭔가요? 우대갈비는 제가 올라가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미리 스포를 하지 않고 그렇죠. 실제로 눈으로 봐라. 네네네. 그럼 빨리 가야지. 네, 가시죠. 올라오실까요? 네. 자고로 우대갈비라 함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맛이죠. 두툼한 육질에 남다른 고기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것이 바로 우대갈비인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부드러운 반전 매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진짜 먹었던 소고기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맛이 확실히 우대갈비니까 다르더라고요. 모두가 극찬하는 우대갈비 맛의 비밀. 그 첫 번째는 볏집에 있는데요. 저희만의 좀 특색 있는 구이법인데 저희 이제 집불 꼼장어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이제 숯향이 있듯이 집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소고기를 집향을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볏집을 이용해서 1차 초벌을 하게 되면 강한 불맛과 함께 그때 그 시절 향수까지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볏집에 이은 두 번째 맛의 비밀도 파헤쳐봤는데요. 꽃갈비 특수 부위만을 엄선해서 48시간 저온 숙성을 시킨 생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볏집과 참수 초벌로 손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우대갈비. 그렇게 초벌을 마쳤다면 열기가 식을 새라 곧바로 손님상으로 전달되는데요. 두툼한 고기 위 꽃이 핀 듯한 마블링의 자태를 보고만 있어도 침샘이 마구마구 자극됩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더 안 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 입 맛봅니다. 고기가요 질기지 않고 정말 연하고요. 그리고 양념 맛이 고기에 너무 잘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어른들 와도 절대 질기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맛발굴단도 이 맛을 느껴봐야죠.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우대갈비. 와, 크기가 와 도끼 아니에요, 도끼? 도끼 사이즈인데? 사장님, 도대체 이거는 뭐 그냥 잘라 먹으면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구워주세요. 고기 굽는 사람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고기를 다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아한 옷을 입고 와도 기름 틸리 하나 없이 먹고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게 소금구이고 요게 네네. 양념.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반반 메뉴라고 네. 요거는 이제 소금구이고 요거는 양념, 이제 저희 양념 비법 양념으로 네. 숙성한 이제 양념 갈비입니다. 그 양념도 직접 다. 네, 양념 직접 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저희는 이제 와인 숙성을 좀 한다는 거. 저희가 네. 와인을 넣어서 숙성을 한번 시켜보니 좀 깊은 맛도 나고 잘 어울리는 식재료다. 보통은 요 고기랑 와인을 곁들여야 되는데 이미 얘가 먹었네. 그렇죠. 이미 스며들어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이야. 소리부터가 맛있어요. 소리부터가 맛있어. 아니, 마블링이 예술인데요. 스테이크 아니에요? 약간 조금 이제 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한국식 스테이크? 약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냄새가 벌써 맛있어요. 아이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요 보시면 요 소금인데 네. 말돈 소금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 영국 왕실에서 100년 정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고요. 네. 자, 요거는 씨앗 젓갈이라고 합니다. 씨앗 젓갈. 각종 씨앗하고 오징어젓, 이제 청어알 섞어서 만든 젓갈이고요.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건 직접 만들어요. 요거는 깻잎 페스토라고.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드는데 이제 깻잎을 갈아서 이제 네. 캐슈넛이랑 여러 가지 양념을 직접 제가 해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생채인데 무생채를 살짝 얼려서 요 세 가지 빼고는 저희가 직접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이 물김치도 직접 담그고 그렇죠. 파김치도 직접 담그고. 네, 맞습니다. 이게 몸이 하나인데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론 다 하지는 않고. 네네. 고기 첫 점은 벌써 익었어요? 네, 첫 점은 네. 이제 집불량도 좀 있고 이제 고기 특유의 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거는 첫 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집불로 구운 고기가 어떤지. 네네. 자, 와, 진짜 두꺼워요. 오! 바로 먹어볼게요. 고기 정도는 괜찮으세요? 이
근데 쥐뿔 향의 그 불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네네. 녹았어요. 한 입 먹고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 아 이제 요 갈비 양념도 비주얼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촉촉한 게 느껴지네요. 이제 양념 다 익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도 마찬가지. 초점은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본연의 맛. 네네. 양념 본연의 맛. 아니 양념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양념할 필요가 없어. 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향도 은은한 게 너무 맛있겠어. 드셔보세요. 와,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좀 생고기만의 깔끔한 맛이며, 요거는 이제 양념 특유의 와. 좀 단짠이 있죠. 그 와인이 들어가서 깊은 맛이 있다 해야 되나? 뭔가 한 입 딱 물면 육즙에서 진한 향이 쫙 퍼져요. 육즙이 쫙 퍼져서 와. 지금 PD님 침 흘려요. 침 흘리고 계시는데요? 우대갈비의 감동을 배로 증가시켜줄 사이드 메뉴들도 등장하는데요. 고기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의 정석. 비빔냉면에 우대갈비를 돌돌 감싸 한 입 먹어주면 깔끔함을 즐길 수 있고요. 거기에 우대갈비뼈 살코기를 가득 넣은 눈꽃 볶음밥까지 한 입 크게 먹어주면 풍성함과 함께 행복감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와, 제가 우대갈비 처음 먹었거든요. 아, 네네. 제가 생각한 맛 이상의 맛이고 생각한 분위기 이상의 분위기. 너무 대접받는 기분이라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여름철에 요 핫한 피서지라서 참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좀 우대갈비 많이 사랑해달라는 한마디 네네. 좀 뭐,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치스러운 음식보다 가치 있는 음식으로 보답하자. 이게 제 마인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야, 사치 있는 음식보다 가치 있는 음식. 명언대속이야. 저도 질 수 없죠. 저도 한마디 멋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대갈비에 우대 이행시로 할게요. 아, 제가 문자 운전기운수. 예, 예. 우아하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다면 대환장의 맛. 우대갈비로 이 맛을 느껴보세요. 독보적인 비주얼과 풍미 가득한 우대갈비의 통큰 매력. 입안 가득 차는 식감과 풍부한 육즙으로 씹는 즐거움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날 품격까지 높인 우대갈비 한 상으로 색다른 기분까지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이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울산의 랜드마크인 일산해수욕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철 온 가족의 미식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 곳곳의 현지인 맛집을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